네, 영민한 투자 MB고도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네. 오늘 오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네. 앞이 안 보일 맞아요. 정도더라고요. 날이 너무 흐려서 미세먼지 하면 또 크린앤사이언스, 위닉스 이런 근데 안 종목들이 오르죠, 그러니까 별로. 네. 아침에 지금 조금 올랐다가 네. 사실 지금 시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좀 뉴스가 나와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나 지금 뭐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한 3거래일 연속으로 네. 정말 뭐 팔 때는 하루에 수천억씩 매도를 하더니 그러니까요. 매수를 할 네. 때는 그냥 막 100억, 200억씩 막 진짜 찔끔찔끔 사고 있는데 네. 반면에 이제 코스피는 그나마 좀 사주고는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외국인 기관들의 동시에 조금 매도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오늘은 이제 양대 치수가 상당히 좀 차별화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다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차라리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종목들 좀 집중하시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근래 이제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상장되어 있던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 센트럴 모텍 같은 이런 종목들이 막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티움바이오, 뭐 노터스 이런 종목들이 막 20%가 넘게 급등세가 연출이 됐고, ITM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6, 7%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는 걸 보면 여전히 개별주들의 이제 시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제 찬바람이 또 불기 시작하고 이제 겨울이 됐기 때문에 겨울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뭐 호빵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 있겠지만. 이야기를 그죠?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죠? 네. 호빵 얘기하면. 그래서 네. 또 이제 또 겨울이라고 얘기하면 또 배당주들 얘기하시는데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겨울 그거 되면 말고. 생각해야 되는 거. 이 제약바이오주들. 그렇죠. 네. 이제 전 세계 최대 이제 제약바이오 박람회라고 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네. 1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개최가 되기 때문에 1월 13일 날 이제 개최가 되는 걸로 확정이 됐죠. 네. 지금 이제 초청장들이 이제 발송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요 섹터를 이제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작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거의 이제 당초에는 한 18개 정도의 기업이 초청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공식, 비공식적으로 50개가 넘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참가를 했거든요. 네. 불과 3년 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5개, 6개가 이제 참가했었던 걸 감안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위상도 많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초청받는 기업들이 속속 이제 보도들이 좀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가장 큰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티움바이오죠. 요 종목 제가 여러분들 그 SK케미칼에서 스피노프 해가지고 신규 상장된 종목이라는 거 우리 영민한 투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 단기간에 무려 80%가 넘는 이제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잖아요. 이게 이제 쭉 2주 가까이 이제 조정을 받다가 오늘 이제 14,000원짜리에서 저점을 찍고 급반등이 좀 들어왔는데 물론 오늘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좀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이 티움바이오 역시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네. 시세가 시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분출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3BNT라는 종목도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화가 된 게 요 G3BNT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이제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글로벌 빅파마와 지금 후기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신약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을 할 거다. 결국 그건 이제 병용 투여라든지 기술 인정과 관련된 논의들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이슈 때문에 오늘 G3BNT도 장 초반에 3만 원 넘게 이제 급등세가 좀 진행이 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공식, 비공식적으로 아마도 초청이 유력한 기업들, 뭐 국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당연히 참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 당연히 참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한양행이라든지 HLB,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참가가 될 텐데 결국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건 이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과연 어떤 종목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좀 초청을 받아서 그 기업들 중에 이제 좀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기업들 혹은 또 기술 이전이라든지 임상과 관련된 또 긍정적인 뉴스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발표를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주목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또 장이 끝나고 난 오후 4시부터 지금까지 이제 보도된 내용들 추려가지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참가가 확정된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초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임상 2상 내지는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후보가 될 만한 종목군들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어제도 제가 무료 방송 시간에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거의 뭐 노다지다. 바닥에 제가 차트를 비교를 해드리면서 네. 지금 요 자리에 있는 종목들 사시면 다 올라간다 그랬는데 오늘 현대바이오가 막 장중에 9% 넘게 급등을 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3에서 5% 정도 코스닥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려 볼 테니까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요, 특히 또 올해 연초의 네. 경우에는 그러니까 2019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가 됐을 때는 네. 워낙 제약바이오 투심이 좋지 않았을 그렇죠. 때였어요. 그래서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투심이 개선됐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좀 반응도가 높을 수 있겠네요.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네. 지금 우리 정현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호재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네. 악재에는 좀 둔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확실히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트렌드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1월 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는 네. 초청을 받는 기업들이 그 전에 미리 찔끔 올라가다가 네, 맞아요. JP모건 헬스케어 시작되고 나서 별다른 오히려 이제 소식들이 떨어졌어요. 없다 보니 오히려 빠져버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오히려 올라간 게 아니라 위치가 대부분 다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초청받고 뭔가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 주가는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이제 포착을 해두시고 미리 이제 그런 종목들을 또 매수를 해두셨다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전후로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또 찬바람이 부는 겨울 또 지금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또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투자처라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쭉 하시면서 G3BNT에 대한 설명도 살짝 언급하셨는데 저희가 이 종목을 지난 11월 14일에 네. 매수를 했더라고요. 네, 이 종목을 이제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네. 지금 수익이 크게 나진 않았어요. 한 10% 가까이 이제 시세가 좀 붙었는데 오늘 이 종목을 제가 다시 여러분들 재추천할 겸 리뷰를 해드릴 겸 자세하게 제가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 이제 접속하신 분들 중에서 이 GTBNT를 보시고 왜 이렇게 이 종목은 못 가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곧 좋은 소식이 한번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딱 이제 이 GTBNT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공식적으로 이제 초청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3만 원을 이제 강하게 한번 뚫어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떨어져요. 여기까지 다 빠졌단 말이에요. 네. 최소한 고점 대비해서 15% 20% 가까이 조정들을 다 받았는데 이 GTBNT라든지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제 매물 소화가 끝나고 나면 추세적으로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바닥에서 양봉 3개 만들면서 그냥 25%를 한 번에 급등하는 것처럼 지금 이만큼 행보를 또 오래 했기 때문에 이 행보가 끝나고 나면 이런 이제 급등 파동이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자리까지 이제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G3BNT 이제 내용적인 걸 좀 설명을 드려보면 안구건조증 치료제 소위 말해서 RGN259라고 하는 거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상 3-3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레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3상을 통과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FDA에서 좀 더 광범위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 3상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빠르면 내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때쯤에서 임상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요. 최근에 이제 초국적 제약사 이제 노바티스라고 하는 제약사가 다케다라고 하는 일본의 이제 제약사로부터 자이드라라고 하는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기술 이전을 해왔어요. 총액이 얼마냐면 무려 6조 원의 기술 이전을 해왔거든요. 이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이 자이드라라는 이제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노바티스가 인수를 하면서부터 사실상 시장의 이제 투자 심리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이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이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구나라는 걸 인정을 받고 GTBNT가 개발하고 있는 RGN259라는 이 신약 후보 물질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사실 시장 가치를 지금 한 8,3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분석하는 글로벌 데이터라는 회사에서 앞으로 안구건조증 치료제 중에 매출액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신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GTBNT가 개발하고 있는 RGN259를 1위로 꼽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 가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 전혀 못 올라갔어요. 차트를 이렇게 당겨주시면 지금 바닥에서는 조금 올라온 것 같긴 하지만 전혀 올라온 게 아니라는 게 차트를 이렇게 많이 당겨주시면은 고점 대비하면 아직도 한참 바닥이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조정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자리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는 확정이 됐고 거기서 이제 초국적 제약사들과 기술 이전이라든지 임상 3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온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는 종목이 바로 이 G3BNT라는 종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자이드라라고 하는 이제 안구건조증 치료제인데 G3BNT는 자이드라에 비해서 가격도 30% 정도 싸고요. 자이드라가 보통 이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완치될 때 안구건증 이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한 3개월 정도 투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G3BNT가 개발하고 있는 RGN259는 딱 2주 만에 15일 안에 결과가 나오는 의약품이거든요. 경쟁력을 봤을 때도 충분히 저는 매력이 좀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네. 만약에 임상 3상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초국적 제약사들의 러브콜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G3BNT 리뷰를 좀 해드렸고 방금 우리 서두에 미세먼지. 네. 그 크린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제가 지난주에 미리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 종목도 이제 오늘 장 초반에 조금 갭상승 출발하면서 3만 원대를 이제 넘어가면서 네. 조금 이제 10% 가까이 이제 수익이 좀 났는데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크린앤사이언스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너무 우리 이걸 계절적인 이슈로 좀 보지 마시자. 이제 크린앤사이언스라든지 위닉스라든지 이런 이제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공기청정제는 사실 뭐 황사가 오거나 이럴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사계절 내내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겨울 스모그라든지 오히려 미세먼지가 지금 겨울에 더 심해지잖아요. 난방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자동차, 노후된 자동차들이 겨울철에도 이제 운행을 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많이 이제 뱉어내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미세먼지들이 상당히 이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뭐 봄,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도 이제는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이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계절적인 이슈로 보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구조적으로 실적이 좀 트렌디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차트적으로 보시면 이제 단기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았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기 요 정도 이제 포인트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올라가면서 한 10% 정도 수익이 이제 지금 나고 있는데 테마 플러스 실적 우상향을 이슈로 여러분들 지켜보시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좀 괜찮겠다. 크린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뭐 뮤닉스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G3BNT와 함께 크린앤사이언스 두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저희가 해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새로운 종목을 또 갖고 오셨어요. 네. 원샷 원킬 한 종목만 있네요. 네, 오늘은 네. 딱 한 종목, 그야말로 이제 원샷 원킬로 네. 대응할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35,400원에 네. 바이오솔루션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오늘 그동안에 강했던 IT 종목들은 좀 쉬잖아요. 네. IT 종목들이 쉬는 이유가 오늘 이런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좀 탄력 있게 시세를 좀 잘 붙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IT 종목들 쪽에서는 일정 부분 이제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바이오솔루션 지금 제가 준비해온 차트를 보시면 네모 박스를 두 개를 좀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이제 큰 거래가 들어오면서 4만 원 이제 돌파 시도를 두 번 정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한번 딱 떨어지면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죠. 근데 전형적으로 이게 W장 패턴으로 쌍바닥을 여기서 이제 한번 만들어주면서 슬금슬금 이제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5거래일, 6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양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요 구간 동안에 크게 거래가 터진 게 없어요. 거의 이제 거래가 이제 바닥을 치면서 야금야금 이제 가격만 회복이 좀 됐기 때문에 요 정도 구간에서 방금 제가 이 네모 표시해드렸던 것처럼 큰 거래가 한번 붙어주면서 이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면 단발성 이슈로도 4만 원짜리는 한 번에 한번 뚫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거든요. 바로 이 바이오솔루션이라는 기업은 내용을 이제 조금 설명 좀 드려보면 2000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어 있는 세포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임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6년도에 이제 중증 화상 치료제 아마 이거 이제 캐라일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많이들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피부 각질 이제 세포 치료제 이거를 이제 자가 주입을 통해서 피부 각질을 치료하는 이제 치료제가 캐라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2006년도에 품목 허가를 받아서 매출이 이제 꾸준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결국 이제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우리 이제 티슈진의 좀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코롱 티슈진이 이제 인보사라고 하는 관절염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사실 이게 시판허가 임상 3상을 하면서도 연골 이제 재생 효과보다는 통증 완화 효과 쪽에 좀 치우친 게 아닌가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들이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솔루션이라는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이 연골 치료제, 관절 연골 이제 재생 치료제 카틀라이프라고 하는 연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연골 재생에 대한 효과를 입증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역시 또 품목 허가, 시판 허가가 되어 있고 요 올해 이제 한 20억 정도 내외에 이제 처방고가 기록이 좀 될 걸로 보여지고 내년에 이제 미국 FDA 임상 2상 진입을 위해서 지금 FDA하고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임상 2상에 진입을 한다면 한 6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골관절염, 특히나 이 연골 재생에 대한 효과를 이제 입증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 바이오솔루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짚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격은 좀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주가 자체가 이제 올라올 때 뭐 급등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라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이제 꾸역꾸역 이런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걸 이제 마지막 이제 불꽃놀이라고 하는데 매물 저항이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고 나면 갑자기 거래가 강하게 좀 붙어주면서 슈팅이 한번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전에 두 번의 슈팅처럼 4만 원짜리만 한번 훌쩍 뛰어 넘어간다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지금 자리에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여지거든요. 매수 가격은 35,400원 정도 말씀드렸고 목표가는 41,500원. 직전에 이제 슈팅이 들어왔을 때 42,000원 정도를 지금 넘겼었기 때문에 41,500원 정도라면 뭐 충분히 공략 가능해 보이고요. 단기 관점에서 41,500원 정도 목표가 설정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31,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41,500원 이렇게 오늘의 바이오 솔루션 한 종목 공개해드렸고요. 네. 앞서 또 4시에 무료 방송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가 왔다. 원샷 원킬 답답한 시장을 속 시원히 분석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1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